여기서부터는 유료 결제가 돼야지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안녕하세요. 지방과 체형 성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문성준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지방 흡입할 때 지방 녹이는 약물 투메센트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원장님, 투메센트 용액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방 흡입을 한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을 넣고 지방을 뺀다더라, 혹은 아니면은 다음날 물이 막 나온다더라 몸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투메선트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 투메선트는 말 그대로 지방 흡입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넣어주는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뭘로 구성되어 있냐고 보면은, 첫 번째는 물이 아니에요. 이 생리식염수라는 건데, 응급실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 몸의 체액과 가장 똑같다는 그런 용액이 되겠고, 여기에다가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혈관을 갖다가 수축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는 그 약을 갖다가 섞어주고요. 거기에 더해서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일종의 마취제를 같이 섞어주는 게 기본적으로 투메선트라고 하는 거의 기본 공식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병원에 따라 추가로 한두 가지 약물을 더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투메선트, 즉 처음에 이걸 개발하신 미국의 닥터 클라인이 만든 투메선트는 기본적으로 생리식염수, 마취제, 혈관 수축제, 이 세 개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투메센트 용액을 주입하는 이유가 뭔지, 그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투메선트가 없이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생 몸 상태에서 그냥 지방을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피가 어마무시하게 나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 피가 많이 나다 보면은 당연히 뭐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광범위한 지방 흡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이 혈관 수축제를 갖다가 같이 넣어서 주변의 혈관들이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면 당연히 피도 덜 나고 우리가 멍도 덜 들고, 그리고 환자 회복 과정에도 훨씬 좋게 되고요. 출혈량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더 많은 지방량을 뽑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마취제가 같이 들어있으니까 실제로 흡입 수술을 하는 동안에도 해당 부위들이 좀 더 이렇게 마취가 되어 있어서 환자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라서, 투메선트 용액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환자를 갖다가 편하게 수술할 수 있게 해주고, 더 많은 양을 수술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피가 덜 나게 해주는 게 메인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투메센트 용액을 넣지 않고 수술하면은 그러면 피철철 아파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넣지 않고 하면은 뽑을 수는 있어요. 지방 뽑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범위가 확 줄어들게 되는 거고, 환자는 조금 더 불편감이 생기는 거고, 피는 더 나게 되는 거고, 그런 불편감들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눈 밑에 살짝 지방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눈 꺼짐에 살짝 넣는다든지, 그 정도야 투메선트 없이도 충분히 하죠. 근데 큰 범위를 하려 그러면은 아무래도 투메선트가 필요해요. 실제로 이게 조금 지방을 불리는 역할도 있어가지고 연화작용도 살짝은 있고요. 또 여기에다 뭘 넣냐에 따라서 더 연화작용을 만들 수도 있어서 지방이 좀 쉽게 나오죠. 초음파 지방 흡입 같은 경우는 지방을 녹여서 뽑는다라고들 설명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는 투메센트를 안 넣게 되나요? 아니죠. 초음파는 실제로 이제 지방이 있는 쪽에다가 열을 가해가지고 우리가 버터를 갖다가 녹이듯이 약간 이렇게 녹인 상태에서 거기에서 필요하면은 약간 이제 지방을 좀 흔들어 놓는 거죠. 불안정하게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이 더 쏙쏙 잘 빨려 나오니까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라, 사실 초음파를 통해서 지방을 녹이는 거와 투메선트가 녹여주는 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투메센트 용액을 주입을 했을 때 지방이 연화되는 시간에도 개인차가 있나요? 개인차 좀 있죠. 그 시간을 조금 기다려주는 거는 사람마다 좀 천차만별이긴 해요.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은 피부도 질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한 사람이 있듯이, 불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는 개인차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투메선트를 하다 보면 좀 덜 넣고 여기는 더 넣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 투메선트는 서로 이동을 해가지고 좀 균등하게 이렇게 퍼지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도 있고 원장님들마다 이제 개인 경험에 맞춰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투메센트 용액을 주입하는 기구나 캐뉼라가 따로 있나요? 투메선트 용액은 사실 어떻게든 넣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이런 평범한 주사기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다 넣으려고 그러면은 이만한 범위를 할 때 몇 번이나 계속 찔러야죠. 환자가 아프고 괜히 환자를 찌를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쓰는 건 이런 건데요. 차후에 보여드리겠지만 끝에 이렇게 물만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에 이만큼 넣고 여기에 이만큼 넣고 여기에 이만큼 넣고 하면서 편안하게 이런 캐뉼라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투메센트를 적게 주입했을 때의 장단점과 많이 주입했을 때의 장단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투메선트를 갖다가 작게 주입하게 되면 출혈량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보면은 투메선트를 많이 넣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몸에서 이제 하루에 넣을 수 있는 에피네프린 양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당연히 이게 보시다시피 상당히 크잖아요, 이 용량이. 근데 이 용량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내가 수술하고자 하는 몸의 굴곡이 일시적으로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왜곡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내가 이게 제대로 수술이 된 거야? 내가 진짜 마지막 원하는 이미지가 이게 맞는 거야? 이거를 판단하는 데는 이 투메선트를 많이 넣으면 오히려 좋지가 않고요. 이 투메선트를 작게 넣은 경우에는 최종적인 결과가 내가 현재 보고 있는 결과와 어느 정도 최대한 비슷하다, 이렇게 예측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흡입만을 위한 흡입과 이식을 위한 흡입에 따라서 네네. 투메센트 용액이 좀 다르게 들어가나요? 여기서부터는 유료 결제가 돼야지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가장 간단한 거 하나 알려드리면은 생리식염수, 그 다음에 리도카인, 마취제, 그리고 이제 혈관 수축제 더해서 추가적으로 병원마다 쓰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방을 조금 녹여주는 역할, 그러니까 연화제 역할을 하는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추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식을 할 지방을 뽑아야 하는데 연화를 시킨 지방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다시 이식을 해버리면은 생존율이 어마무시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배제를 하고 투메선트를 넣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나는 그냥 뽑기만 할 거야 하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특히 재수술이나 유착이 많은 환자 같은 경우 연화제를 조금 넣어주면은 수술도 좀 더 편하고 환자한테 충격도 덜 주면서 이 수술을 강행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방이 잘 살아남으려면은 지방도 사실 이렇게 막이 있어요, 구슬처럼. 그래서 순수한 모양들이 최대한 파괴가 되지 않아야 돼요. 찢어진 풍선이나 아니면은 이미 반쯤 다 녹아 없어져 이게 밥 알이 아닌 죽처럼 완전히 액화가 되어버린 거는 이식을 하면은 얘네가 다 흡수가 돼버려요. 생존율이 너무 낮아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연화시키는 약물까지 넣었다 그러면은 뭐 처음에만 넣었을 때 빵빵하다가 뒤에 가가지고는 하나도 안 남는 거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이제 투메선트의 비율, 농도, 약물들을 좀 조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좀 많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레아트 성형외과 원장 문성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